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구간 4% 하락하고 금요일장 마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아, 팔아야겠다. 무섭다. 이 생각이 첫 번째일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 많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주식을 모르거나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뭐요? 너무나 무서운 자리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무서운 자리다. 왜? 아, 이거 깨지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가 이 주도주에 아니에요. 현재 주도주란 말이죠. 그 제가 먼저 여러분들 설득을 좀 하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개소리 하지 말아라.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날까지는 어때요? 이날까지는 두산은 어디까지 간다? 10만 원까지 간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줄을 잃었죠. 줄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 2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뭐예요? 두산 고점 찍었다. 쌍봉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회사가 이때까지만 해도 10만 원, 20만 원 갈 것만큼 좋았는데 회사가 2주 만에 이렇게 무너지나? 회사 2주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는 회사는 그냥 그대로 회사가 착착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근데 괜히 우리들이 설레발 떨면서 10만 원 간다 하다가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라 조금 조정받아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끝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심리적인 부분을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가 과연 정말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지금 자리가 기회 자리인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6만 7천 원, 6만 9천 원 이 자리는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이 모여야 되는 자리, 전량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 지금 구간 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전부 다 당겨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 지금 올라간다며. 근데 여기 왜 팔라 그랬어? 말씀을 드리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뭐다? 고평가가 맞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년 후, 5년 후에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구간 이 상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의 확장성, 미래의 두산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여기서 잡힐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7만 원 초반 구간.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제가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가 나오냐면 이 전력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이 전체 데이터 센터가 있는 나라에 그죠? 전력 비율을 100%라고 하면 현재 데이터 센터 혼자 먹는 비율이 10%라는 거예요. 전체 전력의 10%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다. 근데 데이터 센터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그럼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공격적으로 뭐야 돼요? 공격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증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은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원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시장에서 선반영 받을 수 있다.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번 영상에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자, 6월 24일이에요. 그죠? 두산이 단기 고점 찍을 때입니다. 단기 고점 찍을 때.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볼게요. 영상 잠깐만 좀 집중해 주시죠. 지금 일단은 시장의 돈이 두산을 밀어 올리고 있는데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성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한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6만 7천 원, 6만 9천 원 여기를 보고 있고 한 번 더 오른다고 하면은 뭐요? 7만 원 초반 구간을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 구간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때렸죠. 때렸는데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구간 거의 고점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단기 고점 말씀드려요. 단기 고점. 요것만 좀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반드시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하게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위로 튀어준다? 무조건 전량 매도예요. 이제 더 이상 물량, 지금 만약에 내가 10%, 20%, 30% 물량 남아있다라고 하면 한 주 남기고 다 팔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봤자 저한테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매도에 대한 관점을 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빠질 거였으면, 우리가 이 단기 고점이라 말씀드렸고, 빠질 거였으면은 어떻게 빠졌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빠졌어야 돼요. 이렇게 애초에 밀렸을 거면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마무리가 됐겠죠. 근데 지금 빠지는 척 하다가 반등 나오고 빠진 척 하다 반등 나왔잖아요. 반등에 대한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자리, 우리가 우려하는 자리가 어디요? 6만 원이 깨지는 자리. 이 구간이 한 번 더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의 투매 물량이 나올 것이고요. 그 물량을 받아서 다음 날이든 뭐 밑골 달리고 올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 원래 잔인해요. 잔인해. 못 버티는 놈들은 털고 가요. 누군 그래요, 저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두산 고점 나왔습니다. 지금 절대 속지 마시고 꼭 두산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댓글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한다. 그쵸? 뭐요? 저한테 뭐라 그래요? 매도하라 그러면 뭐래, 더 가는데. 나중에 10만원 가면 봐라. 뭐라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많이 달린 댓글들이 뭐요? 끝났다. 조심해야 된다. 끝났다.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겠죠. 근데 지금 구간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엔비디아가 신고가잖아요. 엔비디아 잘 간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잘 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버틸만 하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잘 가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엔비디아가 잘 가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면 전력은 계속적으로 뭐 한다?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 원전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 밑으로 또 파생되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집중하셔야 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우리가 해외 주식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엔비디아 어떤지 볼까요? 엔비디아 보면 어때? 엔비디아 신고가, 여러분들. 신고가라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얘가 신고가라는 건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일정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장비가 계속적으로 발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속적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 뭐야, 원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원전에 대한 부분만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절대 원전을 들고 갈 수 없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저는 사실상 두산은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중에 원전이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며, 추가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재료가 터지지도 않았다. 재료가 선반영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선반영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SMR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분명히 주말간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거 대응에 대한 전략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정말로 여러분들 많은 주주분들 계시고요. 우리가 항상 이 주식 하는 데 있어서 현금 비중을 키워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결과적으로 뭐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과 마찬가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64,000원 검색하자. 64,000원 구간 검색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 날짜를 보시게 되면 화요일 언제요? 7월 8일이죠. 7월 8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7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는 64,000원 저항선 돌파했더라도 계속 매물이 위쪽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시 반드시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비중 줄여놓고 기다립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보이실 겁니다. 그죠? 7월 8일. 7월 8일 언제요? 주가 이렇게 올라올 때요. 대부분 이렇게 올라올 때 뭐 하냐면 추격 매수합니다. 추격 매수. 추격 매수예요. 왜? 여기 뚫으면서 갈 것 같은 기세로 거래 터트리면서 올라오니까 추격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격 매수하고 뭐예요? 여기서 후회한 다음에 손절 준비해요. 이게 개인 처자거든요. 항상 우리는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놓고 내려갔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분위기로 뭐야 돼요? 방향성으로 보셔야 된다. 왜? 그래야지 남들이 살 때는 물량을 좀 넘기고 남들이 팔면 손절할 때는 물량을 담아서 이 상승 파동을 먹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반대로 해야 된다. 지금 개인 투자자 심리 꺾였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 힘들어하는 구간을 뭐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도 분명히 올라올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 축소하고 기다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눌림목 나오면 우리는 뭐예요?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더 눌리면 밑에서 싸게 담으면 돼요. 내 평단 내려가고 주식수 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 제가 주말간에 또 여러분 입장 받아드릴 거니까 주말간에 놓치지 마시고 꼭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67,000원 구간에서 69,000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6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관점을 또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남들이 이제 20만원 간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 또 당당하게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또 분명히 단기 고점 나온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두산을 들고 있는 분들이건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이건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건 간에 지금 구간 저와 함께 대응하셔서 수익을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정말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면 공부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간에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입장 또 다 도와드릴 거니까 위쪽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 입장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후회예요. 후회. 후회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건 간에 빠져도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고 주가가 올라갔어도 뭐요?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미리 정해놓고 들어오셨어야 돼요. 항상 주식을 사기 전에 고민을 하세요. 사고 나서 고민하지 말고요. 두산 딱 보니까 무턱대고 사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주가 빠지니까 이 영상 정상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제가 그 부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시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주 하나 정도는 제가 잡아가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결과적으로 가면 원전 전력 간다. 근데 엔비디아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죠. 원전이든 전력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 관련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요거 제가 황제주로 하나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황제주 이것도 뭐냐면은 자, 제가 말씀드릴 황제주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가 AI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큰 틀에서 이 AI라는 이 관점 안에서 사실상 이 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AI 관련돼서 사실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AI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누구죠 지금?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자,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주를 네이버에 치면 여러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관련주들을 보면 주가 상승 탄력 자체가 5배, 6배 올라갔어요. 그쵸?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 시장에서 얘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하는데도 안 올라가요. 그쵸?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면서 잊혀졌거든, 사람들 시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강하게 정말 몇백 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매집이 길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요런 패턴이거든요. 이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상승하면서 아주 강하게 주가를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3배를 올리고 나서 주가를 그대로 다 뺐어요. 다 빼면서 중간중간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올리면서 1차적으로 물량을 싹 다 긁어 모았다. 3배나 비싸졌어요. 3배나. 3배나 비싸게 사고 또 내리면서도 물량을 매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매집 단가가 어디? 이쪽일 겁니다. 이쪽 17,000원에서 20,000원대. 자, 얘네가 어떻게 움직였냐 보시면 이렇게 하락 매집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폭등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친구는 7배는 아니지만 이 다음 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10,000원대에서 뭐 7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68,000원대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패턴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이 친구도 봐봐요. 앞쪽 구간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죠? 올리면서 이 매집을 진행을 했고 또 어떻게? 또 내리면서 매집을 진행을 했다. 보시게 되면 이 저가 대비해서 3배, 그죠? 4,000원대, 5,000원대에서 3배 비싸게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 어떻게 돼요? 또 눌렀죠? 누르고 나서 바닥권 5,000원대를 찍어준 이후에 주가 상승 볼래요? 어떻게 됐어요?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35,000원까지 주가가 7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매집의 형태인데 이 엔비디아 관련주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친구들도 바닥에서 3배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뭐요? 다시 여기서 재정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터트려서. 지금 보면 내려올 때 거래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거래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뭐요? 슈팅 나오기 일부 직전이다. 그쵸? 충분히 이 AI 관련돼서 정말 황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자료 받아가셔서 반드시 대응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려면 위쪽에 번호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선착순 10명까지 이 영상 선착순 10명까지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뭐해라? 꼭 받아가셔라. 자, 위쪽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